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유력 매체 자카르타 포스트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계엄 사태를 현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로 평가하며 이를 심층 보도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이를 즉각 무효화하고 시민들이 거리에서 이를 지지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과정이 극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의 단호한 행동이 대통령의 계엄령 철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군대의 통제와 통행금지를 뚫고 국회로 향해 의원들의 의결을 도왔으며 군과의 대치 상황에서도 폭력 없이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어가 민주적 가치를 지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은 정부의 언론 통제 속에서도 실시간 정보 공유와 시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이는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군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신속히 철수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만약 군이 무력을 사용했다면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을 것이라며 군의 자제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으며 그의 반국가 세력 주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매체는 이번 한국의 계엄 사태가 전 세계의 많은 국가가 점점 권위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민주주의가 국민의 의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국 국민이 보여준 결단력과 시민 참여는 민주주의의 강점을 입증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한국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방문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 내 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으로 보입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당초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철회하고 인도네시아 방문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아세안 주도국인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 제도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등에게 방위 장비를 무상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신설된 OSA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군사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비군사적 개발 원조와 차별화된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프라보어 대통령은 국방장관 출신으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아사히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 방문 취소로 발생한 외교적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은 최근 인도네시아 이민청이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대사관은 이민청의 단속이 이민법에 따른 합법적인 법 집행임을 강조하며 단속 과정에서 침착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사관은 단속 과정에서 이민청 직원들과의 언쟁이나 마찰이 발생할 경우 조사 절차 지연이나 이민청으로의 연행 등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평소 이민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안내문에서는 주요 이민법 위반 사례로 도착 비자로 입국 후 영리 활동을 하거나 노동허가 없이 취업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며 특히 공연장 점검도 주요 위반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민청 및 권한 있는 공무원이 여권과 체류 허가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불응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0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이 2024년 지역선거에서 경찰이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개혁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투쟁민주당은 중부 자바와 북부 수마트라 등 주요 지역에서의 선거 패배를 경찰이 조코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들을 돕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경찰이 조코위의 정치적 야망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을 내무부 또는 군산하로 재편할 것을 제안하며 리스티오 시기트 프라보어 경찰청장의 해임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정부와 다른 정당들로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경찰의 독립성을 대통령 직속으로 유지하는 것이 1998년 개혁 시대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을 부처 산하로 두는 것은 권력 남용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정치 개입 의혹이 민주주의 퇴보를 경계하는 신호로 해석돼야 한다며 경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안 전문가는 경찰을 새로운 보안부처 산하로 재편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찰은 법 집행뿐 아니라 자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 개혁이 성공하려면 대통령과 경찰청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어 원칙을 지키는 경찰청장과 약속을 이행하는 대통령만이 경찰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지역선거에서 출마한 전직 군 출신 후보 다수가 패배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의 정치적 영향력과 유권자 선호도에 대한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총 36명의 전직 군인이 주지사, 시장, 군수 선거에 출마했으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20명 이상이 낙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패배가 예상되는 인물 중에는 중앙 자바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디카 퍼르카사 전 군사령관과 북부 수마트라 주지사 선거에 나선 에디 라흐마야디 전 육군 대장이 포함됩니다. 두 후보 모두 투쟁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지만 각각 여당 연합이 지원하는 경쟁 후보들에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앙 자바에서는 투쟁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서도 안디카 후보가 패배 위기에 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는 이번 선거 결과가 군 경력만으로는 더 이상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역 관료나 기업인이 군 출신 후보보다 지역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높은 계급의 군 경찰 출신 인사들은 잦은 이동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론조사와 정치 분석에 따르면 후보의 인기, 자본, 그리고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당락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며 군 경력은 과거와 같은 강력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회가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인상안을 두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특정 고급 제품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국회 제11위원회 재정 담당 위원장이 밝힌 내용으로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재정 담당 위원장은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인상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특정 고급 제품의 우선 적용의 부담을 고소득층이 주로 지도록 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은 현행 11%의 세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내 생산품뿐 아니라 수입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 제안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부가가치세 인상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며 시행시기 연기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루훗 판자이탄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은 부가가치세 인상 연기가 거의 확실하다고 언급하며 전기 요금 면제와 같은 대체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부가가치세 인상안이 소비자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일부 국회의원은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대신 정부령 발행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회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추가로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